해군과 방위사업청이 22일 하나오션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장보고3 배치2 1번 함인 장영실함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된 장영실함은 해군 첫 3,600톤급 잠수함으로서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22일 오전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자 올해 5번째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론 처음입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 긴급점검회의를 갖고 대응 논의를 가졌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국방부 차관이 회담을 하고 내년 예정된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비해 국방과 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지 시간 21일 일리에 볼로잔 루마니아 총리를 예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3,000톤급 잠수함 획득 사업 장보고3 배치2 1번 함인 장영실함의 진수식이 22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열렸습니다. 3,600톤급 장영실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으로 평가받으면서 국내 해양안보 수호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 기대감마저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톤수 3,600톤, 길이 89m의 잠수함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22일 한화오션 거제 옥포 조선소에서 장보고3 배치2 1번 함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던 장영실의 이름을 인용해 장영실함으로 명명했습니다. 장영실함은 스마트 정예 강군의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조국 해양 수호의 핵심 전력으로서 소임을 완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장영실함은 해군 첫 3,600톤급 잠수함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이자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잠수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체계와 눈과 귀에 해당하는 소나 체계의 성능을 개량해 정보 처리 능력은 물론 육상 표적 타격 능력도 향상됐다는 분석입니다. 장영실함에는 안정성이 입증된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수중 잠항 시간과 최대 속력 항해 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렸습니다. 장영실함은 또 K해양방산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캐나다 등 잠수함 수주 가능성이 있는 국가와 적극적으로 수출 논의를 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갈 방침입니다. K방산의 우수한 국방과학 기술력을 국민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향후 장영실함이 세계 평화를 선도할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서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수식을 마친 장영실함은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2027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이후 군은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기술로 완성한 장영실함은 단순한 신형 잠수함이 아니라 해군 잠수함 역사가 이룬 기술력의 결정체이자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차세대 디젤 잠수함입니다. 장영실함이 대한민국 해양안보의 미래를 이끌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1980년대 돌고래급 소형 잠수정으로 첫 발을 뗀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1992년 1200톤급 장보고함 인수를 계기로 실전 운용에 들어섰습니다. 이후 1800톤급 손원 1급, 3000톤급 도산 안창호급을 거쳐 오늘의 3600톤급 장영실함으로 발전했습니다. 기존 디젤 축전지 방식의 공기 불효 추진 체계인 AIP를 결합해 2주 이상 잠항이 가능해졌고 리튬 전지를 통해 작전 지속 시간이 대폭 늘었습니다.
제작 시간을 단축시켜 수출 경쟁력도 확보했습니다. 기존의 납 축전지 대신 리튬 배터리 축전지를 사용함으로써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을 극대화시킨 장점이 있습니다. 사이즈뿐만 아니라 실제 제작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앞으로 수출형 잠수함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실함은 독자 설계 건조된 국산 잠수함으로 전투 체계와 통신, 소나 등 핵심 장비를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디젤 잠수함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1990년 제57 잠수함전대 창설로 출범한 잠수함 부대는 2015년 사령부로 승격돼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6번째 잠수함 사령부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1999년 서태평양 훈련에서 이천함이 단 한 발의 어뢰로 목표를 명중시키며 원샷, 원힛, 원싱크라는 찬사를 받았고 이후 국제훈련에서도 정확한 사격과 은밀한 작전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13년부터는 국제 잠수함 과정을 운영해 해외 13개국 100여 명의 장교들이 우리 기술을 배웠습니다. K방산 기술력과 해양 안보 협력의 폭을 함께 넓혀가고 있습니다. 장영실함은 우리 기술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3,600톤급 장영실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지난 35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전통의 결정체입니다. K 잠수함 시대를 이끌 새로운 주역으로서 대한민국 해양 주권을 지킬 든든한 방패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국가안보실이 22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입니다. 차성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전 8시 10분쯤 북한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이 발사된 것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은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자 올해 5번째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방안을 일주일 앞두고 무력 시위가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인 NSC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후 상황을 주시해왔다면서 NSC 회의를 통해 국방부와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차성입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국방부 차관이 회담을 하고 내년 예정된 한국과 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비해 국방부와 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22일 사디코프 카이랏 아누아르베코비치 카자흐스탄 국방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이 차관은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12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K방산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방산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디코프 차관도 군사교육과 인적 교류, 국제평화 유지 활동 등 다양한 국방 협력 의제를 발굴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지 시간 21일 일리에 볼로 잔 루마니아 총리를 예방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SNS에 볼로잔 총리를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면서 친서엔 방위산업 수출을 넘어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의 방산협력 대상국가 방문을 위해 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 19일 출국한 강 실장은 전날엔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역시 방산과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부산에서 개막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는 국군 체육부대 장병들도 출전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메달을 향한 불굴의 군인 정신을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체전 6일차에 펼쳐진 남자 배구 일반부 결승 경기. 상무 정신으로 무장한 국군 체육부대의 금메달 정조주는 명중했습니다. 경남 대표로 출전한 국군 체육부대 배구단은 경기 화성시청팀과의 결승에서 세트스코어 3대2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김명관, 홍상혁, 신승훈 등 이번 달 말 전역을 앞둔 병장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전역하는 이제 병장들 또 프로팀으로 복귀해서 보다 더 일취월장하는 기량으로 마음껏 좀 뽐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우승하게 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 후임들도 계속 오래오래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다 단련이 된 것 같고 이제 나가서 프로팀 가서 복귀해서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육상과 수영, 사격에서도 장병들의 노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박종학 상병이 육상 1500m 금메달을, 김현탁 상병이 1600m 계주 은메달을 차지했으며 수영 남자 평영 50m에서 김찬영 상병이 은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사격 50m 소총 복사에서 천민호 상사가 1위를 차지했고 속사 권총에서 윤서영 일병이 1위를, 무빙 타겟 10m 정상 종목에서 조세종 상사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투기 종목인 태권도에서는 엄태창, 정범구 상병이 동메달을 따내는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불굴의 상무 정신으로 무장한 국군 체육부대 장병들의 투혼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국방부가 불법적인 비상계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군인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법성과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안재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마련된 세미나는 군인의 적법한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토의는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국방부를 비롯해 법무 관련 부서, 한국국방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특수성과 긴박하고 짧은 시간 안에 명령의 위법성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법을 개정해 기준을 세울 것이 제시됐습니다. 단서조항 같은 걸 달아서 위법 부당한 명령은 어떠한 명령이다라고 규정을 해놓는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명령권자나 그리고 이 명령을 받는 수명자나 좀 혼선이나 혼란이 없겠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헌법 가치 내면화와 헌법 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군 상관의 부당한 지시와 관련된 사건은 연간 140여 건. 체계적인 헌법과 인권 교육으로 장병들의 법 이해도를 높여 군의 지휘 체계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텐데요. 저희들이 주신 의견들도 잘 참고해서 최종안을 본격적으로 이어 단순히 법률 개정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더 당당히 설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군의 적법한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인 가운데 앞으로 관련법 개정과 군의 현장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울산광역시에서 2025년 하반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된 설명회엔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는 6.25 전사자 유가족과 주요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구구단은 2008년부터 연 2회 행사를 개최해왔으며 상반기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구구단은 행사에서 지난해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기관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우수기관엔 울산광역시 울주군청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가 선정됐습니다. 구구단은 내년 상반기엔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에서 유해 발굴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육군 3사단 GOP대대 주임원사의 하루에 대해 들여다봅니다. 저는 지금 강원 철원군에 있는 육군 3사단 백혼대대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 주인공은 백혼대대 주임원사 설재휘 원사입니다. 제가 직접 설원사를 만나 최전방 GOP대대 주임원사는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주임원사님. 네. 아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주임원사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백골! 저는 3사단 백곤대대에서 주임원사로 임무를 수행하는 설재희 원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부대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우리 부대는 3사단 최전방 GOP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대대입니다. 전군 최초의 GOP 전담대대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24시간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쭉 여기 32년 동안 이 3사단에서만 근무를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군생활 32년 동안 3분의 1 이상을 GOP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적과 대치하면서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곳이구나 해서 제가 지원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단총 확인, 탄창 15발, 저탄탄 확인, 경무. 단총 확인, 탄창 15발, 저탄탄 이상 없습니다. 단총 결합. 네, 주임원사님 지금 이제 철책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병력하고 항상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단독 이렇게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2인 이상 이렇게 이동을 무조건 해야 되고 무장을 하게 되죠. 네. 지금 가는 데가 저 위에 있는 저 꼭대기 있는 초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갈 곳이 저긴데 여기 이제 가 거치돼 있어서 그런 월동 준비 상태 그런 거를 좀 확인하려고 가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가파르네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띵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GOP는 그러니까 이게 험준한 지역이기 때문에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우리 장병들은 이제 여기서 계속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매일 2회씩 걸어 다니죠. 설책 점검 때 여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들뻘보다 더 어린 우리 장병들이 이제 전방에서 이제 경계 근무하는 모습을 보면 좀 뭐 대견하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좀 어떤 생각이세요? 대견한 마음도 있지만 안쓰러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용사들도 보면 저희가 이제 심교대 가서 선발을 다 해오는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에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런 걸 극복하면서 국토안보의 최일선에서 근무를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GOP 최전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백곤대대는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부대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골!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 1 전투비행단이 20일부터 25-2차 전투태세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전시 임무 절차 점검과 전투 능력 향상을 위해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비행단 전 장병은 재난 통제 훈련부터 비상급수 및 급식 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23일까지 훈련을 이어갑니다. 육군 화생방학교가 몽골군 대표단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몽골 대표단은 지난해 8월 진행한 한 몽골 육군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양국은 회의에서 합의한 8개 과제 중 화생방 분야 전문가 인적 교류와 몽골군 수탁 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21일 에랄드 루이즈 호드리게스 브라질 국방부 방산실장과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공식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방산물자 연구개발과 인원교류를 비롯한 다방면의 제도와 정책발전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영향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선도할 계획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한동안 이어지던 추위는 잠시 물러가고 평년 기온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수가 지속되겠으며 북부 산악으로는 강설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원주는 7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까지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체로 맑겠으며 기온도 평년 기온과 비슷한 가을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강한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